3화 마지막 도전 반도체 신화를 쓰다. 전자의 시대. 1968년 가을 도쿄. 62살의 이병철은 전자제품 박람회장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라디오,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일본 제품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다음은 전자다. 주변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었습니다. 일본이 이미 시장을 장악했어요. 우리는 기술도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사업이나 하시죠. 심지어 업계에서도 반발했습니다. 삼성이 전자산업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한다. 전자업계가 나서서 삼성의 진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부 허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어. 식품, 섬유만 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 그는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카카, 전자산업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집니다. 1969년 1월, 마침내 삼성전자공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직원 36명. 작은 공장. 하지만 꿈은 거대했습니다. 또다시 실패. 처음엔 또 엉망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텔레비전은 고장투성이었습니다. 화면이 나가고 소리가 안 나고 심지어 연기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병철이 또 망하는구만. 식품이나 하지 왜 전자를. 하지만 이병철은 27살 때 건어물 가게에서 배운 그 방법을 또 썼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일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술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공장을 개선했습니다. 왜 이 부품이 자꾸 고장날까? 일본 제품과 뭐가 다르지? 이 공정을 바꿔보자. 3년이 지났습니다. 품질이 나아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8년 삼성은 흑백 텔레비전 20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연간 생산량 세계 1위였습니다. 해냈다. 하지만 이병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새로운 위기. 1980년대 초반 삼성전자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제품들이 잘 팔렸습니다. 수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의 기술로 만들고 있어.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사와야 해. 이건 진짜가 아니야. 1982년 3월 이병철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위를 받고 나서 그는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IBM 공장, 인텔 공장, 제너럴 일렉트릭 공장. 그는 반도체 공장들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작은 칩, 손톱만 한 반도체. 이게 미래다. 그 작은 칩 안에 수만 개의 회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의 심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 반도체로 움직일 거야. 귀국 후 그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반도체를 조사해. 시장, 기술 모든 걸 조사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반도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힘들어하는 분야입니다. 모든 보고서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고독한 결정. 1983년 2월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73살의 이병철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반도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에는 보고서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 기술 분석, 투자 계획, 필요한 돈 4천억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성공 확률 불투명. 실패 시 결과 삼성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지? 27살 건어물 가게. 하루 매출 50원. 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가 배웠습니다. 설탕 공장. 처음엔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전자산업.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했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삼성은 영원히 이류 기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 새벽 5시 이병철은 서울에 있는 중앙일보 홍진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겠다. 도쿄 선언이었습니다. 시간과의 전쟁. 한국으로 돌아온 이병철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움직여야 해. 공장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경기도 기흥. 거대한 땅을 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법인을 세웠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동시에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를 모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인재를 데려왔습니다.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반도체를 하는 건 무리입니다.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업계가 반대했습니다. 이병철이 미쳤나? 저 나이에 무슨 도박을?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삼성의 무모한 도전. 반도체 도박, 과연 성공할까? 하지만 이병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27살 때도 다들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나는 해냈어. 밤낮 없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연구진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1983년 11월 드디어 첫 번째 반도체가 만들어졌습니다. 64K 디램. 작은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그 작은 칩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끝없는 도전. 품질을 높여야 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제품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64K에서 256K로, 256K에서 1M로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놀랐습니다. 삼성이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미국 기업들이 긴장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1984년, 1985년, 1986년 삼성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병철은 매일 공장을 찾았습니다. 73살, 74살, 75살. 나이는 들었지만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더 좋게, 더 많이. 사업보국. 1987년 11월 19일 이병철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기흥 공장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반도체 공장.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공장. 그곳에서는 지금도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7살 망한 청년. 하루 매출 50원의 건어물 가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건어물에서 무역으로, 무역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전자에서 반도체로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사업보국. 그는 항상 믿었습니다.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것을. 내가 조금은 해낸 것 같아. 그날 저녁 이병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77세였습니다. 유산. 그가 떠난 후 삼성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1992년 삼성은 6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선두주자였습니다. 1990년대 삼성은 반도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1983년에 내렸던 그 결정, 모두가 반대했던 그 결정, 그것이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움. 이병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27살 청년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새벽 5시에 시장으로 나가 배웠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봤습니다. 관찰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73살 노인은 모두가 반대하는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매출 50원의 건어물 가게에서 시작한 남자. 그는 한국 최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배움, 끈기, 도전. 실패해도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하면 됩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업보국.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끝. 1938년 11월 부산 중구 골목 10평짜리 건어물 가게 삼성상회. 하루 매출 50원.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가게는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당신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삼성상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병철도 27살에 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